여러분,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쁜 아기를 만나셨거나 곧 만나실 분들이겠죠? 사실 아기를 처음 만나는 순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앞서실 거예요. 조리원 선생님들 도움 없이 막상 집에서 단둘이 아기랑 딱 마주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소한 거 하나에도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나 잘하고 있는 거 맞나? 하면서 계속 검색하고. 사실 저도 그 막막한 기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딱 그랬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초보부모라면 무조건 알고 시작해야 할 신생아 발달의 모든 것. 제가 직접 겪은 시행착오는 물론이고요. 각종 전문 발달 자료부터 현재 보육사분들의 노하우까지 싹 다 긁어서 모았습니다. 자, 이 영상 하나면 불안함 대신 확신을 가지고 육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신생아 육아는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가 크게 다가오는 시기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Let's go!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 아기의 정체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우리 아기 도대체 언제까지 신생아라고 부를까요? 보통 태어나서 딱 한 달, 생후 28일까지를 말해요. 에이, 그건 다 아는 내용이지. 그럼 이건 어떠세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갓 태어난 아기 발을 막 거꾸로 잡고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려서 올리는 장면 한 번쯤 보셨죠? 저도 처음엔 아니 귀한 집 자식을 왜 때릴까 하고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 첫 울음이 아기한테는 진짜 중요한 생존 신고더라고요. 엄마 뱃속에서 폐에 가득 찼던 양수를 뱉어내고 처음으로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는 아주 중요한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아기 울음소리가 커야 이제 아기가 숨을 제대로 쉬는구나 하고 안심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기 입장에서는 진짜 막막할 거예요. 숨 쉬는 것도 이제 겨우 배웠지. 그러고 배고프면 또 직접 울어서 주문해야지. 체온 조절도 혼자 힘으로 버텨야 하지. 말 그대로 낯선 행성에 뚝 떨어진 외계인이나 다름없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너무 완벽하게 잘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우리 아기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기만 해도 이미 100점 만점에 200점 성공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아기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신생아는 보통 키 50cm에 몸무게는 3kg 내외 정도로 태어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머리예요. 몸에 비해 머리가 꽤 무거운데 목 근육은 아직 그 목을 지탱할 힘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안을 때는 무조건 머리와 목을 한 세트로 받쳐서 들어주셔야 해요. 여기서 제 손목이 너덜너덜해지고 나서야 깨달은 찐 꿀팁 하나 드릴게요. 아기를 안을 때는 손목은 절대 꺾지 마세요. 무게중심을 요 손목이 아니라 요 팔꿈치 안쪽에 접히는 곳에 둔다고 생각하시고 팔 전체로 무게를 분산시켜서 감싸 안으셔야 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소중한 관절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무거운 머리를 스스로 가누는 데는 터미타임만한 게 없어요. 터미타임은 아기가 엎드린 자세에서 스스로 머리를 들려고 애쓰면서 목부터 등까지 이어지는 척추 근육을 발달시키는 아기 인생 가장 첫 번째 운동이거든요. 처음엔 딱딱한 바닥보다는 엄마 아빠 가슴 위에서 1, 2분씩 아주 짧게 자주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고개를 번쩍 드는 건 당연히 무리이고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방향 스스로 돌리기만 해도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꾸준히 해서 아기가 목을 가누게 되잖아요. 그럼 진짜 육아 난이도가 반으로 뚝 떨어지고 우리 손목에도 드디어 자유가 찾아올 거예요. 자, 머리 무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네요. 바로 흔들린 아이 증후군입니다. 그건 정말 모든 부모님이 꼭 아셔야 해요. 아직 머리뼈가 미완성인 우리 아기들의 뇌는요, 마치 딱딱한 통 안에 든 말랑말랑한 연두부와 같아요. 그런데 아기들은 목 근육이 거의 없다고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아기를 세게 흔들어 버리면 무거운 머리가 덜렁덜렁거리면서 그 연두부 같은 뇌가 딱딱한 머리뼈 벽에 여기저기 쾅쾅 부딪히게 되거든요. 이때 뇌혈관이 터지는 정말 무서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기가 아무리 울어도 절대 위아래나 앞뒤로 강하게 흔들지 마세요. 자,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네요. 아기 머리 앞쪽을 잘 관찰해 보시면 숨 쉬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살살 만져보면 뼈가 없이 움푹 들어가 있어서 우리 아기 머리 왜 이래? 여기 뭐가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하면서 덜컥 겁나실 수 있는데요. 이게 흔히들 숨구멍이라고 부르는 대천문이에요. 간혹 여기가 숨구멍이니까 모자로 막으면 안 된다, 만지면 숨 막혀서 큰일 난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거 잘못된 정보예요. 대천문은 코나 입처럼 진짜로 숨을 쉬는 구멍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 말랑말랑한 정체가 뭐냐? 바로 아직 다 안 합쳐진 머리뼈 사이의 틈이에요. 그럼 이 뼈들은 왜 안 붙고 서로 틈이 벌어져 있을까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 좁은 산도를 통과해서 나와야 하잖아요. 그때 이 틈 덕분에 머리뼈 조각들이 서로 살짝씩 포개지면서 머리 크기를 쏙 줄여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인체의 신비란 참 놀랍죠? 손이 살짝 닿는 정도는 괜찮지만 단단한 뼈가 없는 곳이라 외부 충격에는 당연히 약합니다. 그러니 너무 꼭 누르거나 어디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신생아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뜨끈뜨끈한데요. 보통 성인보다 체온이 한 1도 정도 높아서 37도 전후, 심지어 37.5도까지도
연구도 지극히 정상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문제는 아기들의 온도 조절 능력이 아직 한참 부족하다는 건데요. 아기들은 더워도 옷을 스스로 벗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인 저희가 쾌적한 환경을 딱 맞춰줘야 하는데 습도는 40에서 60% 사이, 그리고 실내 온도는 생각보다 서늘하게 22도에서 25도 사이가 딱 적당해요. 엄마 아빠가 좀 쌀쌀한데 싶을 정도가 우리 아기들한테는 딱 쾌적한 온도더라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아기들은 조금만 더워도 금방 태열이 올라와요. 저희 아기는 한여름 아기였는데 하도 더워해서 에어컨을 거의 22도로 맞춰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정작 부모인 저희는 추워서 겨울 이불 덮고 막 요렇게 지냈죠. 여러분도 아기의 더위 상태를 잘 봐가면서 아기에게 맞는 적정 온도로 1도씩 낮춰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아기 얼굴 보고 있으면 얘가 나를 보고 있나 궁금하시죠? 자, 사실 신생아는 시력이 0.03도 안 돼서 앞이 거의 안 보이는 상태예요. 한 20cm에서 30cm? 약간 수유할 때 거리 정도만 딱 보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기의 시력은 왜 이렇게 늦게 발달할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너무 다 잘 보이면 아기 뇌가 그거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딱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시야를 늘려가면서 적응해 나가는 거래요. 반면에 이 귀는 이미 아주 잘 열려 있대요. 놀랍게도 아기 청각은 임신 20주면 거의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10달 내내 엄마 아빠 목소리를 들으면서 태어난 셈이죠. 낯선 세상에 처음 나온 아기한테 유일하게 익숙한 게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저귀 갈 때도 혼자 중얼중얼 말을 많이 걸었어요. 지금 기저귀 갈아줄게. 아이고 배고프지? 아니면 아이고 시원하지? 하고요. 당장은 반응이 없어서 계속 혼잣말하는 기분일 수도 있는데요. 그 다정한 목소리가 아기한테는 다 쌓이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요 조그만 아이한테 부모 목소리를 계속 들려주세요. 자, 아기 누워있는 거 가만히 보면 팔은 W자, 다리는 개구리처럼 M자 모양으로 있을 거예요. 좁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웅크려 있던 자세를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아기한테는 이 자세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자세인 거죠. 특히 아기들은 아직 뼈가 말랑말랑해서 다리를 쩍 벌리고 있어야 골반뼈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다고 해요. 간혹 다리 예뻐지라고 쭉쭉쭉쭉 이렇게 막 펴주려고 누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억지로 펴면 골반에 무리가 가고 고관절에 무리가 가서 큰일 날 수 있거든요. 알아서 커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펴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저귀 갈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다리를 위로 번쩍 들어 올려주시는데 그것보다는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받쳐서 옆으로 살짝 눌러서 기저귀를 쓱 끼워 넣는 그런 방법을 한번 사용해보세요. 아기도 훨씬 덜 놀라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의 손목을 지키는 꿀팁입니다. 저도 손목 아프고 나서 진작에 기저귀 이렇게 갈 걸 후회되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기 배꼽 이야기예요. 이거 탯줄 언제 떨어지나 매일 들여다보게 되는데 보통 2에서 3주 정도 지나면 바짝 말라서 톡 하고 알아서 떨어져요. 저희가 손댈 필요가 따로 없죠. 그런데 탯줄이 떨어졌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닌데요. 사실 이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배꼽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독보다 잘 말려주는 거거든요. 탯줄이 떨어진 자리가 결국 상처예요. 이 상처 부위에 물기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아무래도 균이 번식하거나 고름이 생기기 쉽겠죠. 그러니까 배꼽은 뽀송뽀송하게만 잘 관리해줘도 절반은 성공이라는 거죠. 자, 근데 만약 배꼽 주변이 빨갛게 붓거나 아니면 배꼽에서 뭔가 진물이 생기거나 아니면 고름이 있다 이러면은 바로 병원에 가서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저도 나름대로 저희 아기 배꼽 잘 관리해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탯줄이 떨어지고 나서 저도 모르게 좀 마음이 놓여서 목욕 후에 이제 그 배꼽 안쪽에 물기를 닦아주는 걸 제가 잠깐 소홀했나 봐요. 그래서 결국 배꼽에 유가종이라고 생겨서 아기가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걸 녹이는 치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저처럼 방심하지 마시고 배꼽이 완전히 예쁘게 아물 때까지는 끝까지 뽀송뽀송하게 잘 말려주세요. 자, 아기가 몸으로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밤마다 우리 아기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끙끙거리면서 걸걸한 소리 내는 거 들으신 적 있으시죠? 이걸 보통 용쓰기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소리는 아기가 소화기관을 조절하는 연습 중인 거예요. 아기들은 배에 힘을 주면서 동시에 항문 근육을 푸는 방법을 아직 모르거든요. 그래서 배에는 힘을 빡 주고 있는데 항문은 꽉 닫고 있으니까 나갈 곳이 없어서 얼굴만 빨개지는 거죠. 이럴 때 엄마 아빠가 하늘 자전거라든지 배를 자주 만져주시면 배의 압력이 조절되면서 가스 배출에도 정말 도움이 된답니다. 배앓이에도 도움이 되고요. 자, 여기에 팁 하나 더 드리자면요. 이 시기 아기들에게 비타민 D랑 유산균은 정말 필수라고 해요. 특히 비타민 D는 뼈 성장뿐만 아니라 면역력에도 꼭 필요한데 이 모유에는 이 비타민 D 함량이 아기 권장량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대한소아청소년과 학회에서도 생후 즉시 하루 400IU 섭취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어요. 유산균도 정말 중요한데요. 신생아는 장내 미생물 환경이 막 만들어지는 시기라 가스가 유독 많이 차거든요. 그래서 배앓이하는 아가들도 많죠. 근데 유산균이 장속 유익균 자리를 미리 딱 잡아주면 아기 장 건강은 물론이고 아까 말한 용쓰기로 힘들어하는 것도 훨씬 덜해질 수 있어요.
우리 아기 면역세포 70% 이상이 장에 모여 있으니까 기초공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챙겨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비타민 D랑 유산균 같이 섞인 거 요거 드롭스를 갖다 주시면은 아마 산후조리원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잘 먹여주실 거예요. 혹시 아기 재우다가 이런 적 없으세요? 분명 잘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팔을 확 벌리면서 허우적대거나 깜짝 놀라서 깨버리는 거예요. 어머, 우리 아기 뭐 나쁜 꿈 꿨나 싶었는데 사실 이거는 뭐 나쁜 꿈을 꾸거나 아픈 게 아니라 모로반사라는 아주 건강한 신호예요. 아기 신경계가 나 살아있다, 잘 작동하고 있다 라고 보내는 증거거든요. 문제는 아기가 자기 팔에 자꾸 놀라서 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로반사 때문에 잠을 설치지 않게 신생아 시기에는 팔다리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속사계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속사계 대체 언제까지 해줘야 할지 참 고민되시죠? 뒤집기 시작하면 풀어라, 아니 100일까지는 해줘야 된다, 주변에서 말이 다 다를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아기를 속사계 안에 꽁꽁 싸매둘 수는 없잖아요. 아기도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 낯선 세상에 적응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 자기 팔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여 보면서 내 손이 이렇게 생겼구나, 내 발이 여기 있구나 하고 스스로 느껴봐야 발달이 되거든요. 가둬만 둔다고 저절로 크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신생아 시기 딱 지나자마자 바로 풀어버렸어요. 신생아 시기 그 이후에도 너무 걱정되신다면 밤에 잘 때만 해주는 식으로 천천히 좀 안 하는 방향으로 적응시켜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아기가 자기 몸에 익숙해질 시간을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모로반사 말고도 아기들이 무의식적으로 보여주는 신기한 반사들이 또 있는데요. 바로 루팅 반사라는 거예요. 아기 입 주변이나 입가를 손가락으로 톡톡톡톡 한번 쳐보세요. 그럼 아기가 그쪽으로 고개를 휙 돌리면서 입을 아 하고 벌리거든요. 이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정말 본능적으로 맘마를 찾아내려고 하는 반사라고 해요.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 아기가 지금 배고픈 건지 아니면 수유를 해줘야 되는 건지 궁금할 때는 한번 아기 입가를 톡톡톡톡 쳐보세요. 그때 아기가 입을 벌리면 아기 나 배고파요, 나 먹을 준비됐어요 하는 신호니까 그때 수유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근데 이게 평생 가는 건 아니고요. 보통 생후 3에서 4개월 정도 지나면 아기 뇌가 발달하면서 요 루팅 반사는 신기하게 사라진다고 해요. 그때부터는 본능이 아니라 배고플 때마다 아기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맘마를 달라고 표현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많았죠? 그래서 바쁘신 부모님들을 위해 제가 오늘 핵심만 한 판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캡처 타임 갑니다. 결국 신생아 시기는 아기랑 부모가 서로 합을 맞춰가는 적응기인 것 같아요. 아기는 자기만의 신호를 보내고 우리는 그걸 알아채려고 노력하는 과정인 거죠. 처음부터 손발이 딱딱 맞을 수 있나요? 아니죠? 지금은 좀 서툴러도 괜찮아요.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의 육아가 조금 더 편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육아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